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날 있었죠. 그래서 이제 2월, 2월 19일인가요? 29, 2월 19일 날, 이제 취임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 취임식장에 가보면은 2월 달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에 이제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취임식 장면을 이렇게 어, 현장에서 이제 행사를 지켜보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이제 바뀌었죠. 5구 대선에 이어서 이제 3구 대선이 있었습니다. 3구 대선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60일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니까 3구 대선이 이제 2022년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바로 20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뭐 그러나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탄핵이 돼갖고 지금 대선 정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참 우리나라 헌정사가 왜 이렇게 질곡이 많은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헌정사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 그렇다 치고 오늘이 이제 2022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 직무가 이제 용산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날 청와대 건물이 이제 개방이 됐죠, 일반인들에게. 그래서 어, 뭐 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청와대 터가 안 좋아갖고서 거기 들어가는 대통령 말로가 좋지 않다라고. 또 실질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뭐 본인에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가족이나 뭐 측근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이 좀 진짜 불행해지는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헌정사이면서 또 청와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이 청와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청와대가 개방이 된지 지금 뭐 한 3년이 돼가지만 저는 청와대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가본 일이 있었는데, 무슨 뭐 이렇게 뭐 우르르 몰려서 이제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행사를 한 적은 많이 있었는데, 뭐, 같이 무슨 관광을 하듯이 그렇게 구경 삼아서 지금 청와대 경내를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대통령이 이제 집무하고 있을 당시에, 그쪽에 업무가 있어갖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온 적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그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이 바로 이제 청와대가 2022년에 개방된 날인데, 그 청와대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개방된 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 개방이 된 그 사연을 알아보고, 또 청와대가 무엇이었는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직무 공간이었죠. 그러나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하여튼 한번 개략적이나마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 줄 요약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2022년 5월 10일 3년 전 오늘이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의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관저가 이전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인데 그 청와대가 이전을 하니까 청와대가 이제 공원화가 돼서 이제 민간인들한테 개방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며칠 전에 이 청와대를 다녀온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뭐 시설이 많이 많은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이용하다 보니까 좀 무질서하고 엉망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뭐 어쩔 수는 없죠.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은 뭐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치운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하던 것보다는 뭐 지저분할 수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와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청와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1948년 8월 15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이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이자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이었다. 별칭은 블루하우스였다. 청와대니까 블루하우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백악관이 이제 화이트하우스니까 우리는 푸른 기관을 올렸기 때문에 블루하우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저로서 청와대는 집무공간인 본관, 공식 행사 공간인 영빈관, 주거 공간인 관저,
그다음에 외빈 접견 장소인 상춘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대언론 참고인 춘추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뭐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변천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원천 한번 볼까요? 경무대 이전 상태였죠. 그러니까 경무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그 건국 대통령께서 이제 여기서 집무를 시작하면서 경무대라고 이제 호칭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청와대 자리가 위치한 역사의 시작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도 이곳은 명당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려 숙종이 지금의 우리 그 서울에다가 남경을 설치한 거예요. 근데 그 남경의 이제 위치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위치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조선 태조가 나라를 세운 뒤에 새 수도를 정한 곳은 한성부로 이후 1394년에 새 궁궐을 지었는데 그 장소가 고려 남경이 궁궐 더 근처로 지금 청와대 자리를 그 청와대 자리인데 그 청와대가 경복궁 북쪽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을 가면은 이제 그 경복 광화문 그 뒤가 이제 경복궁이잖아요. 그 경복궁 그 북쪽 뒤 그쪽으로 이제 청와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경무대로 이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탄 뒤에 장기간 방치되었죠. 원래가 경복궁은 이제 법궁으로 지었는데 사실은 임진왜란 때 저렇게 되고 또 저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그 왕들도 경복궁을 법궁으로 쓰지 않고 지금 창덕궁을 법궁으로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법궁이라고 하는 건 왕이 기거하는 건데 창덕궁에서 주로 이제 기거를 하면서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다가 고종 때, 그러니까 조선 말기죠.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주도를 해서 경복궁을 이제 재건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무대도 만들어졌던 거예요. 일제시대인 1927년 경무대를 비롯한 후원의 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게 홀렸다라는 얘기죠. 누가? 뭐 거기에 이제 총독부가 자리를 하려니까 많이 이제 건물을 헐었겠죠. 조선 총독부가 헐었겠죠. 1939년에는 경복궁에 있던 총독 관저를 후원 자리로 이전을 하고 이 관저는 해방 후에도 미 군정청 존 하지 중장이죠. 군정장관이 자신의 관저로 거기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즉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총독 관저를 경무대로 명명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경무대가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경무대라고 명명을 하면서 복원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 건물을 대통령 관저로다 이제 이용을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경무대로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일제 때부터 이렇게 쭉 맥이 이어져 온 거네요. 소위 그 이제 관저로서. 근데 이제 그게 뭐 경무대로서 그런 거지. 그 위에 청와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22년 5월 9일까지 이제 그게 연속이 됐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청와대라는 이제 명칭이 이제 붙었는데 그 배경을 볼까요? 1960년 이제 4.19로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무너졌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차기 대통령이 바로 윤보선이 이제 됐죠. 근데 이때는 내각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윤보선 대통령은 지금의 그 대통령제 중심의 어떤 그런 대통령으로서 권위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국가의 수반 이거 모든 그 이제 어, 그 어떤 정책적인 그 이제 뭐 실현이라든가 이런 대치는 전부 이제 어, 그 내각에 이제 맡겼죠. 총리한테. 그때 장면 총리죠. 예. 그래서 1960년 12월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명칭을 이제 바꾼 거예요. 4.19가 이제 일어났던 그 해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이제 기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 뭔가 경무대에 들어가서 기거를 해야 되니까 이 경무대라는 게 이제 이게 이름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갖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김영삼이 아닙니다. 김영상 서울시 시사 편찬위원장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영상 위원장이 수영대와 청와대 두 이름을 갖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 윤무선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훈계화집을 뜻하는 청와대가 우리 고유 문화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청와대라는 이름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구조가 1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2층은 대통령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당히 그 소박했던 그런 이제 건물 구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그 회고록에 이 청와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생활하기 불편했다고 그럽니다. 가족 간에도 정말 그 연락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이제 서로 공간이 이제 구획돼 있으면서 이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노태우 정부 당시에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모아갖고 1991년 9월 지금의 본관과 관저 춘추관을 갖다 신축한 거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당시에 옛 본관 건물을 모두 철거해버렸다. 이 철거 좋아하는 그 김영삼 정부였죠. 조선 총독부 건물도 그때 이제 철거가 됐죠. 그때 이제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도 아니 아무리 치욕의 역사지만은 거기에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 수립이 되고 건국이 되고 그다음에 6.25 때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반환받은 장소가 거긴데 그리고 거기서 대한민국의 그 행정 업무가 쭉 이루어져 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걸 그렇게 없앤다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일이었을까? 이걸 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나 뭐 역사는 칼자루를 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붓을 쥔 사람이 쓰는 거니까 뭘 막을 수는 없었죠. 자, 그다음에 공육본을 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참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관 구조를 바꾸는 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다. 그래요. 다시 짓고도 그 정도로 그 소통하기 어려웠으면 그전에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만들었던 전시 대피 시설을 2003년 수리를 해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 지하 벙커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비를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청와대는 자주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역대 대통령들은 탈권위를 위해 청와대 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을 했다. 근데 그 제왕적 해서 그렇지 지금의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 대통령은 아무런 큰 힘을 못 쓰는 그런 구조예요. 의회 권력이 너무 지금 커져갖고 하여튼 참 뭐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대신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하고 공정동, 삼청동 등에 위치한 안가 12채를 철거하고 시민공원인 무궁화 동성원을 조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뭐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 뭐 저건 또 잘했다 못했다 그 평가할 대상도 아니죠. 김대중 정부 역시 정부 서울청사와 정부 과천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경호와 비용 문제로 중단을 했고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7공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청와대 관람 대상을 단체 관람에서 개인 외국인 관람까지 확대를 했다. 조금 더 확대를 한 거네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넘어서 청와대를 포함 모든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고자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제동으로 실패를 했으며 이후 경복궁의 북문인 신문문과 북악산 성곽로를 개방을 했다. 예, 이때 그 헌법소원이 들어갔죠. 수도로 옮기려고 하니까. 수도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법령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문율에 가까운 어, 조항으로서 헌법을 개정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된 게 아니라 인용이 된 거죠 그때. 헌법소원을 글쎄 인용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어찌됐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도를 세종시로 못 옮긴 거예요. 그때 나왔던 말이 있죠. 이제 그놈의 헌법.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놈의 헌법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또 참 대한민국 정치 참 재미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과 북악산 성곽로를 개방을 했다. 조금 더 개방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집무실, 비서실, 경호실 이전이 검토되었지만 비용과 국회 승인 문제로 중단이 됐다. 글쎄요. 왜 중단했나 모르겠습니다. 비용과 국회 승인 문제. 승인 안 해줬다는 얘기죠. 네. 헌법으로 제지당했으니까 국회에서 또 승인을 안 해주면 또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경호 비용 문제로 역시 취소했고 대신 한시적으로 개방되었던 청와대 앞길과 북악산 성곽로를 50년 만에 다시 완전 개방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내용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하고서 현재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로 이제 집무실을 옮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저를 갖다가 그 한남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청사가 이제 대통령실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청와대 로고. 이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 이전에는 로고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조금 이제 로고를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또 새로운 로고를 공개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한민국 청와대의 새로운 로고가 또 공개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로고 바꾼 것뿐이 없네요. 그러나 뭐 로고라는 게 이게 뭐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자, 주요 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5만 3,505 평방제곱미터, 평수로는 7만 6,685평에 해당이 됩니다. 필지로는 세종로 1번지, 삼청동 157-94번지에 9필지, 세종로 1-91번지에 17필지, 필지, 공정동 1-2번지에 43필지 등 모두 73필지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세 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다큐 영상을 제작해서 공개하므로 청와대 내부가 역시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 내부가 공개가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청와대 본관. 앞에서 바라다보면 이런 공간이었었죠. 예. 본관은 이제 대통령 집무부는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이 또 거기 있고, 국무회의가 거기서 열린다고 합니다. 본관에서. 그다음에 전통 목구조와 궁궐 건축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2층 본체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단층이 별채가 배치되어 있고, 예, 좌우에 별채가 있죠. 팔짝 지붕을 올린 뒤 팔짝 지붕. 저 형태가 팔짝 지붕인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한식 청기와 15만 장을 이어갖고 지붕을 만든 거네요. 와, 저기 15만 장이 올라가네요. 예. 무게만 해도 엄청나겠습니다. 뭐 1층에는 영부인 집무실 뭐 기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 접견실 여러 가지 그 이제 용도의 공간이 이제 있습니다. 서쪽 별채는 세종실, 서쪽 별채. 그다음에 동쪽 별채는 충무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뭐 세종실에서는 임명장 수여하고 충무실에서는 오찬, 만찬 이런 간담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빈관이 이제 영빈관은 이제 외국 국빈들이 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접대를 하는 거죠. 공식 행사 같은 거를. 근데 이제 1978년 12월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서울 시내 호텔을 이용하죠. 아, 제가 옛날에는 뭐 신라 호텔이니 뭐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영빈관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대통령 관저. 그 대통령 가족이 생활했던 공간이고 1990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청와대의 그 관저는 정말 생활하기 불편한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서 읽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뭐 여민관, 수궁터, 상춘제, 녹지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은 이거 일일이 다 보면서 가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자, 녹지원은 이제 녹지원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장애인의 날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다 지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장소가 있던 춘추관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무궁화동산, 칠궁, 서별관, 연풍문, 휴화문, 그다음에 청와대 사랑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는 지금 이제 그 관광객들을 위한 건물로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전시가 돼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경호, 뭐 경호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경비단이 물론 경비단도 이제 철수를 했겠지만은 30경비단이라고 이제 있었죠. 그리고 1968년 1월 21일 날 1.1 사태가 이제 이때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즉 북한 124번 부대 31명의 무장공비가 무장을 하고서 이제 여기까지 침투해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아주 근처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발각이 돼 갖고 일망타진되고 거의 다 잡혔죠. 그리고 김신종만 생포되고 한 명 정도가 북한으로 넘어갔나요? 정확한 거는 1.1 사태 그 영상을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수에 대해서 뭐 말이 많았죠, 진짜. 왜냐면 특히 그 김영삼 정부 때는 너무 그 육해공군 돌아가면서 사고가 많이 나갔고 청와대 수가 나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었고 뭐 그랬는데 글쎄 뭐 청와대 뭐 기거한 건 뭐 김영삼 대통령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거 보면은 뭐 풍수지리 연구가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단국대학교 풍수지리학과 박사라고 했는데 그 풍수를 보는 것도 미신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음, 4년제 정식 대학교에 정식 그 학문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과가 개설돼 있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반대로 또 홍수지리 학상의 청와대가 길지라고 얘기하는데 좀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는 데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 알 수 없죠. 정말 알 수 없는 게 이제 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던 건 정치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개인의 욕심에 의한 것이므로 청와대 통화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글쎄요.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이제 군사혁명으로 이제 자리를 내놨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 측근한테 이제 그 시해를 당했고 12호 대통령이야 뭐 이제 무난하게 지나가신 분이고 워낙 짧은 기간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나중에 그
투옥이 되는 그런 노태우 대통령도 같이 이제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이제 구속이 됐었죠.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구속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아직 생존하고 있지만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뒤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통령 개인의 팔자소관 아닌가. 그러면서 그게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의 팔자소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제가 팔자소관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걸 미신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팔자소관이라는 개념이 고도의 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감히 거역하거나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보세요. 팔자소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자기 팔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성직자가 되면 화를 낼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청와대하고의 어떤 그 인연이라고 할까? 저는 이제 한동안 어, 그 IT 그때 당시 IT의 그 선두주자였죠. 전자기환기 그걸 개발하다가 이제 의료기 쪽으로 이제 파트로 옮겨갖고서 이제 의료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기에 관련된 일을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의료기를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고 이 청와대에서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나 싶어갖고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약간 예쁜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청와대 의무실장 누구누구 대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의무실에 이제 그 ECG 심전도계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치려고 연락을 했더니 지금은 그 판권이 이제 이렇게 변경이 돼 갖고서 지금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라. 그래서 그 모델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모델을 불러주는데 아니 제가 판매를 한 것도 아니지만은 전혀 모르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청와대에서 부르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뭐 차량 뭐 미리 사전 등록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분증 갖고서 이제 어디로 오라고 해서 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출입 절차를 밟아주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혼자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이제 대동하고서 이제 철문 세 개인가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의무실이 딱 있더라고요. 이제 차를 세우고서 이제 의무실 들어가서 이제 기계를 쭉 보니까 어, 그때 당시에 취급하고 있던 모델의 전 모델이더라고요. 이걸 이제 그 증상을 이렇게 보고서 이게 아무래도 뭔가 부품이 이제 이 수명을 다 해갖고서 그런가 아닌가 싶어갖고서 이제 제가 증상을 쭉 파악을 해갖고서 이제 와서 이제 미국에다 연락을 했죠. 근데 이제 어디를 손보라고 이렇게 그 회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품을 이제 또 구입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약속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날짜를.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서 이제 수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동작이 되더라고요. 자, 부품을 다 끼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의무실장 육군 대위 간호장교가 그냥 고맙다고 그냥 인사라고 해서 아주 아유 아니라고 이게 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나오니까 그때 이제 그 같이 동행하던 그 이제 요원이 요원입니다. 인원이나 뭐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 저거 이거 식사 시간 됐는데 청와대 식당 가서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식사야 뭐다 똑같죠. 뭐. 청와대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똑같은 밥에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국에 똑같은 수저에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입으로 집어넣고서 이제 잘 먹고서 이제 나오려고 딱 하는데 누가 쫙쭉 뒤에서 야 너 영노 아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청와대에서 누가 날 부르나 싶어가지고 그 이름을 보니까 그때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이 그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참 그 묘하죠. 그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그 순간에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권 바뀌고서 그 친구는 이제 다시 이제 외국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 그런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그 기기 때문에 청와대 그 의무실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 인연이라고 할까?
그것도 잠깐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이 5월 10일이죠. 5월 10일이 1948년에 이제 50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 초대 국회의원 선거를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남한 단독으로 이제 그 총선거를 실시했죠. 원래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이제 유엔 감시하에 하기로 했는데 북한에서 어 유엔 감시단을 못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이제 남한만 실시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는데 제주 4.3도 그 중에 하나였고 물론 그 과정에서 진짜 안타깝게 억울하게 숨진 그런 양민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우리의 현대사가 이제 저기서 그려지는데 유권자의 나라이 이제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고 초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지원국회 역할을 하고 지원 헌법을 만들고 그게 7월 17일이에요. 전국회가 열린 게. 그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이 바다 식목일이 되겠습니다. 뭐 식목일하면 이 땅 위에다가 나무 심는 게 식목일로 다 알고 있지만 그 식자에 나무 목자가 들어있으니까 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목자도 그렇죠. 근데 바다 식목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속이 지금 많이 오염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청소하고 거기에 그 원래 바다 식물들이 살 수 있는 바다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바다에도 우리가 나무를 심듯이 환경 개선을 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다 식목일입니다. 이것은 바다 식목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 방송번호 451번으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다식목일 유권자의 날. 그리고 내일은 입양의 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청와대 개방, 유권자의 날, 그리고 바다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